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송일에게 불리운 비답을 내렸다. 한나라의 안위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 대신의 거취를 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병중이지만 어찌 물러나기만을 바라는가. 경은 일찍부터 명망이 높았고 올현의 기영이 되어 여러 조정을 섬기면서 근로가 평소에 드러났으며 과인의 대에 이르러 정승이 되어 어그러짐이 없었다. 전번에 굳이 사양하고 이념함으로 그 간절한 소원에 따라 직무를 해임하였다. 그러나 자문과 수의는 반드시 기구에게 해야 하므로 때로 나아가 문의하는 일이 있었지만 요양에는 또한 편안하고 한가롭게 하도록 하였으니 재직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현거의 해가 아직 멀었으며 약을 쓰지 않아도 될 병이니 저절로 나을 것이다. 그 깊이 필유를 바라노니 경은 급히 사면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라. 사직의 서장은 마땅히 윤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교시한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윤원보가 아뢰기를 근년 이래로 재변이 서로 이어서 상제와 우박과 지진이 없는 해가 없더니 이제 또 우박이 내렸습니다. 때는 비록 5월이나 바로 6월의 옛날의 6월이니 이것은 우연한 병고가 아닙니다. 옛날의 군왕을 살펴보니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조서를 내려 직언을 구하고 정전을 피하여 반찬을 감하고 백성의 숨은 원한을 구휼하고 허물을 스스로 인책하여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천변에 대해 근신하는 형식입니다. 근래에는 형식을 처리하는 일도 듣지 못하였고 자신을 꾸짖는 사실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성상이 이것을 심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모른적인 논리 중외에 물어서 정체의 미비한 점을 닦아 바로잡고 또 말을 진달할 길을 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일어나는 것을 적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사람의 일이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일 것이다. 조서를 내려 직언을 구하며 반찬을 감하고 음식을 중지하는 일 또한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겉으로 꾸미는 형식일 뿐이니 오른지기 상하가 서로 수성하여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옥성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매 은보가 아뢰기를 임금이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는 일은 형식적인 것이라 하겠지만 인군이 재변을 만나서 조서를 내려 진언을 구하는 것은 뜬 형식이나 말절이 아니요 정치의 결점을 물어서 그 패단을 교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승형의 일은 논집한지 이미 오래인데도 지금까지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덕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늘의 선비의 풍습이 점점 비열해져서 사람마다 조급히 승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승형은 잡종 자급을 모아서 갑자기 산품에 올랐는데 전에 하교하시기를 사람이 다 이와 같은데 어찌 홀로 한승형 뿐이겠는가 하셨습니다. 요사이 잡종 작업을 모으고 과거에 급제한 자가 과연 많습니다. 혹은 전적에 임명하고 혹은 직강에 임명하였을 뿐이요 이와 같이 갑자기 승진한 자는 없습니다. 김세준은 처음에 판사에 임명되고 외임이 되는 것도 또한 매양 억제하였습니다. 이성정의 일은 비록 한 집안의 일이지만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니 벼슬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모두 채임하소서 하고 장령 김희수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김희수가 아뢰기를 들으니 계승부에 충순위 민백하라는 자가 있는데 성종 국상 때 8년 동안이나 소식하였으나 남이 알게 하지 않았는데 패조 때 이 자화 정승근이 효행으로 배임을 당하자 이웃에서 민백화의 효행을 숨겨오다가 이제야 소문이 났으며 요즘에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염하게 살면서 한 번도 집에 온 일이 없다고 합니다. 행실이 매우 높으니 포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해조에 문의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허지 정은 신광하니 한승형 이성정의 일을 아래고 허지가 또 아래기를 주서 2번은 합당하지 못한 인물이므로 간원에서 이미 그 서경에 통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원은 후설의 곳이라 오래도록 비워둘 수는 없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2번은 채임하는 것이 가하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유순, 정광필, 김은기, 장순선, 이계명, 남곤, 유미 등이 김극괴의 첩, 불떡과 그 아들 매윤, 연윤 등의 사형 여부를 언론하여 아뢰었는데 그 의논은 이러하였다. 불떡 등이 몰래 김극괴를 사주하여 맏아들을 죽이게 한 일을 자복하였으니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다만 김극괴의 무도함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니 그 아들을 죽인 죄악은 반드시 몰래 사주하는 말만 듣고 한 짓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다만 형장 아래에서 자복한 초사만을 근거하여 불떡의 모자 사민을 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더구나 사죄를 복심하는 데는 스스로 정해진 법이 있으니 반드시 시신을 검안하고 기장을 비교, 대조한 뒤에 비로소 주인을 아뢰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 옥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사형의 감경을 명하였다. 전일에 전한 이빈이 경연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북도의 야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전매한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전매한 사람뿐 아니라 그 추정도 취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정부의 부원군 병조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유순,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남곤, 병조 참판, 이장생, 참의, 이서극철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 일은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들에게 우리나라 편민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전매하는 자는 이미 큰 법을 세워 취재하고 있으나 전부터 그 추장을 취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새 법을 세운다면 변장이 반드시 일제 취재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소요가 있을 것이니 아마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전일에 호조판서 고형산 등이 아뢰기를 지금 나라의 재용이 부족하니 비용을 들게 하소서 했는데 이때르러 유순, 정광필, 김은기, 호조판서 고형산, 참판, 한형윤, 참의, 이맥 등이 생감할 수 있는 것은 17조를 의논하여 조목별로 아뢰었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들으니 경성 안에 우박이 내린 재변이 있었다고 한다. 여름철의 우박은 작은 재변이 아니다. 천변은 반드시 까닭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비록 어느 일이 재변을 일으켰다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어찌 재변을 초래한 이유가 없겠는가. 내가 항상 겁내고 두려워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새로 세울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저 재변이 일어나면 상하가 서로 수성을 더하여 조금이라도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마땅히 풀어주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집을 철거하는 일이겠느냐. 사헌부가 대전의 교정에 의하여 제도를 초과한 가옥의 간각을 철거하여 한편으로 사치를 금하고 한편으로는 국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다만 행랑을 아울러 철거하는 일을 원망하고 민망해하는 자는 잠언 많다. 종과 주인이 분리되어 함께 살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사족의 집에 만약 노복이 없다면 힘입어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복의 거처를 생각하지 않고 모두 철거하였으니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내가 들으니 성종조에 행랑은 철거하지 말라고 한 하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성부가 문적을 유실하였으므로 찾아서 상고할 수가 없다. 지금도 철회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 이 성정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제 사가 독서로 선발된 사람을 보니 그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일찍이 홍문록에도 들지 못한 자가 그 선발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정조에는 많아야 7, 8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외람되기가 이와 같으니 저 선택된 자인들 어찌 스스로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까? 국가가 선택하여 양성하는 것은 한갓 문장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뒷날 크게 등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대제학으로 하여금 다시 정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번을 나누어 사가하고 공무로 구속하여 마음 놓고 학문을 닦을 수 없으니 사람 수를 줄여 학문에 전심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1일은 정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1일은 정류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령 권희맹 정은 김안정이 한승형 이성정 등의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김극괴는 망령되고 패려한 사람입니다. 첩자가 엄험하게 사주하는 말을 듣고 적자 침해하기를 원수처럼 하여 그 소행이 금수와 같으므로 김극괴를 심문하지 않고 첩자를 먼저 주문하였더니 한대의 형장도 막 이전에 복주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도 또한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불안하였으나 지금 대신의 은혼을 보니 신등이 의주에 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고 김안정은 아뢰기를 승경원은 후술의 곳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데 모든 개품하는 일을 친히 아뢰지 않고 반드시 환시를 통하여 상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서 같은 미세한 일이라면 그래도 좋겠지만 큰 일이라면 매우 부당합니다. 경연에 입시한 때라면 대감과 시종이 나아가 아랠 수 있으나 상시에는 하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자주 편전에 나오셔서 담당 승지로 하여금 공사를 징계하게 하시고 만약 큰일이 있으면 즉시 대신을 불러 친문하시어 상하가 서로 믿게 하심이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극계의 사건은 대신이 의논한 뜻을 알 수 없다. 이 일은 과연 사제가 아니다. 담당 승지가 친히 아뢰야 할 일이 있으면 정원이 참작하여 할 것이다. 그러나 세세한 문서의 일이야 어찌 반드시 징계해야 하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예조 조하랑 김정국이 상소하기를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5월 3일에 경도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은 사계절 어느 때나 모두 재변이 되는 것이지만 여름 우박은 더욱 큰 재변입니다. 그년에는 재변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어 역을 통한 보고가 잇따라 들어와서 앞뒤가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열미어 여름에 우박이 내리고 소에 5개의 발이 있는가 하면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것은 더욱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천도가지처럼 한결같이 정상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금은 하늘이요 신하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천도는 아래로 내려오고 지도는 위로 올라가서 상하가 서로 교합한 뒤에야 음양이 화창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세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금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신하에게 맡기고 신하는 정성을 다하여 위로 임금을 섬기어 상하가 서로 믿어서 의심하고 맡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금과 신하가 저절로 화합하고 치화가 행하여져 아름다운 상서가 가응할 것입니다. 고고하게 위에 있고 아득히 멀리 아래에 있어서 두 기운이 교합하지 않으면 음양이 서로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은 깊은 곳에 거처하면서 위에 있고 신하는 아득히 멀리 아래에 있어 정과 뜻이 통하지 않으면 천하에는 나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10년 동안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공순하고 검소하시어 부지런히 다스리는 길을 찾음에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정치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으니 시인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신이 가만히 살펴보니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을 접대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경연이나 조계가 아니면 한 해에 지나도록 나아가 뵐 데가 없으며 비록 궁국 기밀에 속하는 일이라도 모두 환자에게 붙여서 출납하니
옛날부터 군신과 상하가 이와 같이 맡기고서 치화를 세워 효과를 거둔 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에 현명한 군주는 친히 대신을 임명하면 헌연히 서로 화합하고 조금 더 의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혹은 신하의 사제에 거동하여 안에 누워있는 것을 인견하고 이를 논의하기에 이르러도 진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된 자도 궁궐문을 밀치고 들어가서 유류된 것은 찾아서 아뢰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여 진언하였으며 임금의 오자락을 잡고 과감하게 간하며 전전에서 조서를 불살하는 일이 있어도 오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교제가 이같기 때문에 잘하나 잘못하나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참선과 구무가 그들을 교합, 이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하지 않아 대신을 대우하며 친하지 않으며 대신에게 일을 맡게 돼 전임하지 않습니다. 대신이 아랠 일이 있으면 마땅히 편전으로 인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명백하게 하려야 하는데 멀리 외정에 있으므로 중간을 통하지 않으면 진달하지 못합니다. 육조일은 비록 대체와는 관계없는 것이라도 모두 번거롭게 풍기하니 자뭐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병폐가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규례를 어기면 곧 풍기하지 않는다고 꾸짖어 문득 준엄한 말씀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유사가 일을 당하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기꺼이 힘을 다하지 않고 반드시 문무를 잡고 전령하며 규례만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규례 밖의 일은 비록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하더라도 모두 위에 미루면서 취품해야 한다고 핑계합니다. 만약 품계하여 결재를 얻으면 비록 일이 잘못되었더라도 명령에 순종하고 물러나옵니다. 이것이 어찌 임금은 성심으로서 대신을 대우하고 대신은 몸을 바쳐 군상에게 보답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까? 이로써 위와 아래 사이의 사람의 사이가 막히고 끊어져서 여러 신하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심정이 되어 모두 임금의 뜻에 어긋나고 거슬리는 일을 안으려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여 풍속을 이루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볼 뿐 환란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잠재 있는 것을 모르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삼가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친히 임하시어 이 일을 보시고 날마다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시어 어진이를 선발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진심으로 맡기시고 그 주요만을 잡으시고 사소한 것은 생략하여 성효의 책임을 각자에게 맡기소서. 또 조정조의 대언 고사에 따라 정언의 계산은 반드시 승지가 친히 아뢰게 하고 대신의 계산은 반드시 편전해서 접대하시되 접대의 예를 모두 간략하게 하여 상리를 이루시고 오직 문부 전령의 일만 중관에게 맡기소서. 그러면 임금과 신하의 정이 동하고 정치의 채모가 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인도가 화순해지고 정치의 교화가 행해질 것이며 그런 뒤에야 천도가 화순해지고 재변이 복과 상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보시고 깊이 유의하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서류하고 미천한 신이 직책은 가난의 직이 아니며 말도 격언이 아니면서 제 직분을 넘어서 망령되게 논설하였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마땅하오나 구구한 충성을 바라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김정국에게 비답하기를 너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인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한성형을 이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유옥을 장령으로 김희수를 검상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김희수가 해설을 잘 쓰니 송일이 정승이 되었을 때 그의 상소를 대신 쓰게 하였는데 바로 사림을 모의하는 것이었다. 또 유자광이 스스로 변명하는 소도 써주었다. 송과 유는 말할 것도 못되지만 김희수는 선비로서 차마 어찌 그런 것을 썼단 말인가. 사림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를 이와 같이 등용하니 시사를 알 수 있다. 채침을 지평으로 기준을 홍문관 정자로 삼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평상시 주부 노종은 본래 용렬하고 자질구레한 사람으로 임사홍의 사유가 되어 패조 때의 권세를 빙자해 거마가 문에 가득 찼으며 함부로 청탁하여 작폐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의 죄를 따져보면 목숨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충분한데 하물며 그를 다시 사판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계승의 교수도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외임이므로 아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나인에게 빌붙은 자로서 죄를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종은 비록 그 죄를 추론할 수는 없더라도 주부의 벼슬은 채임할 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김매윤, 연윤 등은 그 죄가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대신의 헌의에 따라 특별히 사형을 감경하여 장 100유 3천리의 형으로 처단하게 하셨으니 임금의 은혜가 깊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공으로 죄 1등을 감하여 도년의 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건대 죄대로 처벌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노종은 문과 출신이다. 그러나 그 레벨스나 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그와 같은 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정도도 또한 변하는 것이다. 어찌 10년 전의 일을 추론하여 주부를 삼지 못한단 말인가?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6일 의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6일 의민 두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원 권민수 사간 이행이 한승형, 노종, 김매윤, 연윤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김매윤, 연윤은 사형만을 감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비밀리 정원에 전교하기란 전일 홍문관의 차자에 부인의 사슬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염려하여 공중에 물으니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다만 내수사의 여비 억천이 본래 요사함이 많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를 의심하여 문초하니 처음에는 완강히 숨기더니 마침내 덮어 숨기지 못하고 대답하기를. 내가 경복궁에 있을 때 증궁이 성하신 뒤 밤 이경에 꾼 꿈에 강령전 뜰에 늙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창호를 난타하였으며 또 꿈에 폐주가 뿔이 둘 달린 귀신을 일구고 와서 중궁이 있는 곳을 물으며 담을 넘어 들어와서 사람을 때리는 등의 일을 보았다고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라고 하였다. 만약 홍문관에 찾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를 매우 가상히 여긴다. 억천은 추구하여 엄중히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즉시 의금부로 보내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다른 일은 일수를 계산하여 형추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큰 사건은 마땅히 일수를 계산하지 말고 형추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보다 앞서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사슬 외에 미혹되는 잘못을 힘써 진술하니 상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때 이르러 요사한 말로 어지럽힌 억천을 옥에 가두고 형추하게 함으로써 사슬을 믿지 않는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요사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처사인가? 또 3일이 지나야 다시 형신할 수 있게 한 것은 인명의 손상을 두려워한 것인데 지금 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형을 가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죽게 만들려는 것이니 임금이 죄수를 법률하는 뜻을 크게 상실한 처사이다. 성지 등이 금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즉시 바로잡지 않았으니 비록 대간으로 하여금 뒷날에 이를 드러내어 간쟁하게 하였으나 일은 이미 끝난 뒤였다. 일수를 계산하여 형추하는 것은 한 번 고신을 행한 데는 3일 이내에 다시 고문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 노종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홍문록은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중에 김선, 최, 산두, 박전, 조한필은 모두 이 선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무리가 선거에 참여하면 거기에 선거된 자들이 반드시 영광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속히 삭제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승형은 노종의 일은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또 홍문록 남초에 대한 일은 그때 정부 해조 홍문관이 어찌 우연히 초출하였겠는가. 더구나 전년에는 조선한 일이니 시일이 이미 오래되었다. 어찌 일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고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산신은 논한다. 선은 우할하고 전 한필은 탐욕하니 논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산두는 비록 한미한 집안 출신이나 사람됨이 학문도 있고 덕행도 있으니 어진이를 조정에 등용하면 일정한 한계가 없는 것인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간운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간의 전라도에서 소가 발 5달린 송아지를 낳았으며 또 서울에는 한여름에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근거에 없었던 일이니 얼마나 큰 이변입니까? 예로부터 현명하고 성스러운 임금은 비록 작은 재난을 당해도 반드시 두려워하고 위태롭게 여겨 근심하여 자기에게 주의를 돌리고 직언을 구하는 것이 모두 지성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아랫사람도 또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써서 봉함하여 구언에 응대하고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하가 서로 덕을 닦고 자기가 각기 그 직책을 다 하였기 때문에 능히 재앙을 돌려서 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쇠퇴한 세상에서는 군신 상하가 재앙과 이변을 심상하게 여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심한 자는 겁낼 것이 없다고 하기까지 해서 스스로 하늘과 격절하여 재화와 패망에 이르게 되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살펴보니 천변, 물괴가 지금보다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아직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말씀이 없으며 직언을 구한다는 하교도 없습니다. 물론 전하의 조심하고 수성하는 사실은 한마디 말이나 한 번의 하교를 기다릴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반드시 전에도 매번 하교하여 직언을 구하였으나 응대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다만 헛된 형식일 뿐이라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은 명령하지 않아도 좋는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 명령하셔도 아랫사람들이 감히 응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께서 어찌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등이 전에 제1로 인하여 조목을 들어 소를 올렸습니다. 말은 비록 얕고 비근하나 어찌 체납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시행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소훈한 선비들이야 어찌 감히 한마디라도 개진하여 나라의 보익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애통하는 바입니다. 신등은 삼가 국가의 정치를 살펴보니 관대하고 여유 있는 풍도는 없고 촉박함에 치우치는 병폐가 이미 습관과 풍속을 이루어 일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법령과 형옥이 또한 그러한 것의 하나입니다. 옛날에 법령을 세우고 형옥을 설치하는 것은 성인도 아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법을 적용하며 죄 없는 자를 죄 주기보다는 차라리 죄 있는 자를 놓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성인의 법 밖의 뜻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유사는 법을 받들어 집행할 뿐이지만 임금이 법을 운용하는 데는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대신에게 묻고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아 정과 법을 모두 곡진히 하여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용하는 동안에는 항상 죄수를 신중히 다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증자가 말한 바 죄수를 살퍼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며 죄 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신등이 가만히 살펴보니 근래의 유사는 오로지 전지를 받들어 거행하는 것만 힘쓰고 비록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감히 다시 청하지 않으며
전하께서 또한 때때로 책문하는 일이 있어도 유사는 모두 죄를 구제한 혐의를 비하기에 다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보탤지언정 감하는 일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성조의 일이겠습니까? 또 법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요 법이 무겁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무릇 금지하는 일이 있으면 대개는 엄중한 법을 따로 세워 처리하여 한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고자 하나 법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정치가 날로 촉박하여 나라가 점점 세미하여지니 하늘이 거듭 승내는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화를 돌려서 복으로 옮기는 깃털은 오직 전하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요 법령이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진실로 천지와 같은 도량으로 법을 행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사물에 임하시고 지성으로 추진하여 무릇 직언이 있으면 마음을 비워 받아들이고 유의하여 실행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면 조정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변이가 어찌 그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언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구구한 정성을 삼게 아래다 보니 진실로 부지 중에 말이 번독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목을 들어 개진한 일들은 내가 매우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에 구원한 것에 대하여 아직도 진언이 없는데 또 진언을 구하는 것은 도리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산 권민수 등이 아뢰기를 사관원의 차자는 오로지 형옥을 수로하여 말하였으니 이것은 김매윤을 지나치게 조여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신등은 직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또 본부에서 들으니 남피로는 국상의 졸국 전에 자운선을 통관하고 방금 추국하고 있는데 남피론이 도리어 죄 없는 것을 죄 있는 것으로 얽어 꾸며서 고의로 법망에 빠뜨린다고 상언하였다 합니다. 법사를 매몰시킴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으니 청컨대 따로 주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간원이 차자는 제1로 인하여 형옥을 논한 것이니 비염하지 말라. 남필원이 고의로 법망에 빠뜨린다고 한 말은 다만 사리를 펴서 진술하다가 법사의 허물을 돌리는 지나친 말이 된 것이니 반드시 먼저 주문할 것은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간운이 한승형, 노종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들으니 사헌부가 신등의 차자의 뜻을 가지고 비험한다고 하나 신등의 차자의 형옥이라고 말한 것은 헌부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비험함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피로는 서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법사를 가리켜 죄 없는 것을 얽어 꾸며서 고의로 법망에 빠뜨렸다고 하여 법사를 매몰하게 이르렀으니 잠깐데 먼저 그를 죄일부터 주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남피로는 이런 건부가 지금 주율하고 있으니 만약 허실을 밝혀내면 법사의 허물을 돌릴 죄는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어찌 반드시 먼저 주문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1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 노종의 일과 홍문록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 노종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홍문록은 본래 선택을 수용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합당하지 않은 자도 참여하였으니 마땅히 속히 고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함경도 영흥구의 민가에서 암탈기 발이 내신 병아리를 낳았는데 위쪽 발 두 개가 조금 짧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0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예조 판서와 대제하기 같이 의논하여 사가독서에 합당한 문신으로 소세양, 정사룡, 신광한, 박세희, 김구, 황효헌, 정응을 고쳐 뽑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삼강행실은 다른 책의 예와 다르니 여항의 백성들에게 모두 알게 하고 싶다. 정부 6조 한승부의 당상과 낭청 중에서 내려줄 만한 자는 계획을 세워 아래고 또 5부에 나눠주어 여항을 교회하게 하라.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1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등이 남필원의 법사를 매몰한 것을 추문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날 논개하였으며 양사의 성상수와 사관이 같이 있는 곳에서 분명히 말하였는데 승지가 승전을 받을 때는 다만 허물을 돌린다고 일컬었으니 이 일이 매우 중대합니다. 승지를 추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매몰이란 말은 합사할 때 한 말이나 그 후에는 아랫사람이 매몰의 죄로 청하지 않았고 나도 또한 매몰로 논하지 않았다. 또 매몰과 귀구는 서로 같은 말이므로 승지가 잘못 전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 노종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1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윤은보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국가에서 절의를 승성하고 장려하며 정문을 세우고 복호를 명하며 또 삼강행실의 편차를 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니 이것은 외관을 꾸미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간의 전제를 보니 행실이 삼강에 돈독한 사람으로서 거지가 된 자는 진율하라고 명하셨으니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걸인을 진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왕정의 당연한 법이니 행실이 삼강에 동독한 자를 기다릴 것은 아닙니다. 전조에서는 나라에 장사가 있으면 반드시 효자, 신손에게 벼슬을 주어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으니 어찌 한 가지의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옛 관리에 따라 거행하시고 또 때로 위문, 언전을 특별히 더욱 승상하고 장려하는 실상을 두텁게 하시면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공신 옹주는 지친의 지귀한 몸으로 절행에 뛰어났으니 이것은 실로 국가의 영광이고 전고의 드문 일입니다. 정문을 세운 지가 아직 오래지 않은데 이미 기울어지고 무너지니 보기에 측연합니다. 이것은 비록 유사가 태만하여 성상의 뜻을 받들지 못한 데서 생긴 일이나 전하의 대우도 또한 더한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근래에 경비를 감생하기 위하여 공신전을 사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공신전을 하사하여 대대로 그것으로 생활하게 한 것은 충신을 지극히 후대하는 것인데 어찌 하루아침에 가베이 감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라의 재정이 급하면 할 수 없다. 나라의 재정이 급하여 할 수 없다면 먼저 백관의 직전을 감한 뒤에 공신전을 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백관의 직전은 전과 다름이 없는데 공신전부터 감하자는 의논이 일어났으니 국가가 공신을 대우하는 뜻에 어떠합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효자 순손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아조에서는 일찍이 실행한 일이 없으니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정문의 일은 고치게 하겠고 공신전에 대해서는 대신과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한승형, 노종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판관 고 윤량이 몰래 제 딸을 간음하여 더러운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 성청을 더럽힐 수 없는 일이나 인륜의 큰 병고인이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딸을 잡아 가두고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고 윤량을 즉시 잡아 가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차자를 올려 한승형, 노종 등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들으니 나인 억천이 사설을 몰래 전파하였다고 하니 그것은 언어 사이의 일입니다. 만약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끝까지 추궁해야 하겠지만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세 차례나 고문을 행하였으니 이와 같은 괴로운 염천에 또 만약 또 형문을 가한다면 아마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이것은 말하는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니다. 궁중의 요사한 말은 예로부터 나쁘게 여기는 것이니 마땅히 주안에 따라 다시 문초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조원기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들으니 근간에 궁인을 하옥하여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미혹시킨 주의를 다스린다고 하기에 신등은 전하께서 요원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그 건언을 엄중히 버리신다고 생각하여 속으로 기뻐하였는데 잠시 뒤에 들으니 여러 번 형장을 쳐서 국문하되 일수를 따지지 말고 계속하라는 전지가 있었으며 또 외부의 누설한 까닭 끝까지 길문하라 명하시어 병도 불구하고 형신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고 하니 신등의 생각 이것은 아마 전하께서 내 살을 깊이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을 꺼려서 짐짓 엄중한 위엄으로서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조짐이 아닌가 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다. 옥루의 지극히 깊은 곳이라도 한번 싹 트는 것이 있으면 극하게는 귀신이 살피고 밝게는 사람이 알게 되어 실로 덮어두고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궁금이 비록 엄정하고 사건이 비록 미세하더라도 문득 발생하기만 하면 쉽게 드러나는 것이라 숨기려 하면 더욱더 드러나는 법이니 이것이 이른바 제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짜를 확정하여 자리를 옮기시는 일이 매우 황망스러워서 주문을 외고 부닥거리를 하여 기도하는 일이 외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데도 스스로 반성하여 고치지 않고 도리어 소문이 나는 것만 싫어하시니 그 사실을 덮어 숨기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반성하여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패조 때 궁의의 일을 누설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 이유는 처음에는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끝내는 사람을 불배듯 하여 거의 모두 없애버리는 데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드러나게 하였으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원의 주의를 다스려 형국하는 뜻이 주로 외부에 누설한 데 있으니 신등이 염려하는 것은 그 조짐입니다. 또 저수를 신문할 때 매로서 그 정상을 추궁하려면 반드시 3일의 사이를 두어야 한다고 한 것은 비명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요원의 죄가 비록 중하나 죄주는 데는 스스로 마땅한 법이 있는 것인데 사건의 실정을 추궁할 때 어찌 한때의 노용으로 인하여 형의 정한 법을 따르지 않고 잘못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왕자가 형옥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잃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원문관이 찾아 내용이 나의 뜻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정교할 일이 있으니 승진은 친히 나의 말을 받으라 하였다. 상이 선정 전에 임하하고 승지 이은 세고 가주서 오사온 기사관 이홍관 이약빙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문관이 찾아를 보니 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들은 내가 국내 일을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 전에 홍문관이 찾아로 인하여 신문할 때 요망한 말을 많이 하더니 추궁하기를 명한 뒤에는 말이 많이 받기여 전에 물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힐문하려고 한 것뿐이요. 또 채옥이 오리면 변사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속히 주문하게 한 것이다. 변명이네. 증정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무가 차자를 오려 노정, 한승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4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관찰사 절도사가 도둑을 잡은 것이 440여인에 이르니 그 관련된 사람과 양옥자가 반드시 1,000명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범상한 도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전일에 충청도에서 도둑을 많이 잡았을 때 장순손을 차리사로 삼아 내려보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것이 아마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중에서는 이번에도 중환신화를 파견하여 추국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성은 아마 사중의 본인은 모르고 다만 사신이 오가는 도중의 폐해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강직하고 밝은 수령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더라도 감사병사가 이미 도둑으로 계문한 것을 수령이 어찌 다시 심리를 번복하여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감사가 한 일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수령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형추와 결방을 반드시 감사의 결재를 받은 뒤에야 처리할 수 있으니 부서가 왕복하는 사이 옥사가 지체되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속히 경관을 파견하소서 하고 또 한승현, 노종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경관을 파견하는 일을 이제 곧 또 고친 다음에 정령이 혼란하게 된다. 진실로 잘 소결한다면 사람이야 그 누구인들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양옥자는 옥바르 하는 사람 말한다. 진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행호군 강숙돌의 줄기. 강숙돌은 본성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자신을 위한 개척은 졸렬하고 직무에는 충실하였다. 문과의 장훈으로 급제하고도 오래 하급 관료로 있었으나 서운한 빛을 얼굴에 보이는 일이 없었다. 그가 언책의 책임에 있을 때는 대간다운 기계가 있었고 갑자 사월을 만나서는 해외로 유배당하기도 하였으며 주목이 되었을 때는 고을에 원망하는 백성이 없었다. 한 가지 일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돌아가곤 하였다. 오랫동안 향리에 살면서도 발이 관부에 이런 일이 없고 작고 번잡한 요역도 일반 서민과 같이 하였다. 판교로 기용되었을 때는 이미 노쇠하고 병들었으나 다행히 1,100리로 포장되었다. 당 상관으로 승진한 후 한 해도 안 되어 죽었는데 몹시 집이 가난하여 거두어 장사 지낼 거리도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좋은 분이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윤은보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근간에 나인을 하옥하여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들을 의욕하게 한 죄로 추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처음 일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신당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들으니 망령되게 요사스러운 꿈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하께서 요망한 말을 미워하시어 엄중히 다스려 뒷날을 경계하려 하는 것은 비록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왕자가 법으로서 사람을 죄해주는 일은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국할 때는 항상 측은하게 여겨 자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 죄가 유사가 조율한 법에 해당한 뒤에 죄해주는 것이라도 오히려 반드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은 늘 자마하지 못하는 마음이 용형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이는 요망한 꿈 이야기는 그 죄가 사죄에는 이르지 않는 것인데도 전지에 이르기를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미혹시킨 것은 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유사의 논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죄의 이유로 단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형신할 때 일수를 계산하지 말고 병이 있는 것도 묻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전하의 마음에 이미 그의 죄가 무거우니 형장을 맞다가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자에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죄가 사형에 이르지 않는 자이겠습니까? 삼공이 아래고 시종이 또한 차자를 올렸구만. 전하께서는 오히려 조금도 잠작하지 않고 또다시 영신을 더하라고 명하시니 임금된 자의 처근하게 여겨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에 비하여 어떻습니까?
또 삼공의 무거움과 시종의 친밀함으로도 한 사람이 공인의 일을 아뢰어 성찰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면 전하의 잘못이 있을 때 누가 감히 나아가 바로 잡으려 하겠습니까? 이 점 전하께서는 마땅히 살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백이 남의 먼 길을 겁탈하고 빈 배에 사람을 묶어 놓는 일은 그 죄가 진실로 증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보는 나루터에서 사람을 죽여 입을 보응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 실정이 아닐 것이요 이것으로 취복한 것은 정상을 지나친 것 같으니 마땅히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신등은 국가의 형옥이 험휼 지도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렇게 상문하오니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백, 억천 등의 일은 오늘 안으로 때를 늦추지 말고 주문하에 속결하라 하였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의 세 가지는 주나라 때 죄를 용서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 불식, 과실, 유망이다. 불식은 모르고 죄를 범한 것이고 과실은 잘못하여 죄를 범한 것이고 유망은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니 가령 장막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화살을 발사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인 경우가 같은 것을 말한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김급힙을 충청도 관찰사로 김영을 사헌부장령으로 홍언표를 홍문관 은교로 요돈을 사관은 헌납으로 표빙을 홍문관 수찬으로 김구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개성부에 사는 충순이 민백하는 말과 행동이 떳떳하고 일찍부터 성효하기로 유명하였으며 나이가 이제 74세로서 모상을 당하여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슬피 호곡하는 것을 항상 조상 때와 같이 하였고 상기가 이미 임박하였으나 발걸음이 집에 이르는 일이 없었다. 또한 성종국상 때는 3년 동안 소식을 행하였다고 하여 그 부의 풍광과 생도가 모두 그의 절행의 유수 권홍에게 추천하니 이에 조정에 진달하였다. 드디어 정문을 세우고 복호할 것을 명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9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5월 29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근래 조관이 유의하지 않아서 맡은 물품이 소모와 부족이 많은데 풍적창이 가장 심합니다. 창의 종이 쌀과 쌀아기를 훔쳤는데 행수관 장념이 그것을 감추어 줄 생각으로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 일은 비록 사령이 있기 전의 일이나 그대로 버려둘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념이 수건으로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파직하여 나머지 사람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조원기 등이 상소하기를 천하의 광대함과 여러 가지의 일의 호번함은 마치 큰 바다의 물이 질펀하게 출렁거리며 아득하여 한계가 없는 것과 같아서 지극히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도는 지극히 간략하고 쉬운 것이니 그 간략한 것을 헤아려 정치에 임한다면 오히려 호번한 것이라도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병통은 항상 간략하지 않고 번거로움에 있으며 어렵게 하고 쉽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힘쓰기를 더욱 부지런히 할수록 도를 잃는 일이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제 몸을 아껴 편안한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록은 풍부하게 얻으려 하고 벼슬은 귀하게 되려고 합니다. 임금된 사람은 그 권병을 잡고 천하의 사람들에게 공평히 부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고 화나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면 세상에서 나에게 성내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임금된 자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인은 그러한 것을 알고 선인에게는 벼슬을 악인에게는 벌을 주되 오직 공평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천하의 사심을 감복시켜 감히 성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옳고 그른 것이 현혹되니 선택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밝게 분별하여 주는 것과 빼앗는 것을 하나하나 공평하게 한다면 천하가 감히 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신의로 믿는다면 공평하고 밝고 미덥지 못할 것입니다. 미덥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간략한 요점을 헤아려 번거로운 것을 제어하고 어려운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하는가? 하늘의 직장은 넘는 것이고 땅의 직분은 싣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사이에서 생성하고 쇠퇴하는데 천지가 무의로 일림하건만 감히 어기지 못하는 것은 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한 물건이라도 살을 돈다면 천도는 또한 막힐 것입니다. 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아 법을 세우는 자이니 다스리는 도도 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깝다는 것으로서 먼 것을 막지 않고 친하다는 것으로서 소원한 자를 멀리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어질다고 하는 자를 등용하여 벼슬을 주고 여러 사람이 버리는 자를 벌주며 천하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옳다고 하고 천하가 그러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다고 하며 공평한 것을 따라야 하고 자기라는 것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임금은 그렇지 않아 자신에게 얽매여 남을 막으며 편협한 것에 국한되어 큰 것을 빠뜨립니다. 자신에게는 부녀들의 압건함이 있고 자가에는 패척과 청리에 대한 언충이 있으므로 조정을 보는 것도 오히려 멀리하는 데 하며 천하이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시비와 상벌이 한결같이 사이에 귀착되게 됩니다. 천하로 도량을 삼고 만물로 마음을 삼아야 할 자가 도리어 좀스러운 필부가 제 집만을 위하여 본받으니 얼마나 얕고 비루한 일입니까? 천하 사람이 누가 머리를 숙여 한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겠습니까? 그 또한 사사로운 마음을 내어 자신의 사리를 도모할 것이니 천하가 어찌 어지럽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살펴보니 전하께서 마음가짐이 평탄하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기를 힘쓰십니다. 그러나 쓰고 버리는 일을 다 공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의망된 이름에 비하하는 것이 척 속에 치우침이 많고 유의하여 특별히 발탁하는 것은 자모 사심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청리에게 은총을 넘겨다 보는 바람을 가져오게 하고 연주를 타서 청알하는 길을 열기에 넉넉합니다. 어찌 깊이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아니면 써서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따라 비하하였으니 심한 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목이 나올 때마다 지명하는 일이 자주 있어 물리가 떠들썩하니 쾌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전하께서는 스스로 사를 두지 않았더라도 아래 사람들의 열심은 본래부터 금할 수 없으므로 다른 나라의 해됨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작상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큰 권병으로 생각하여 착한 일을 진용하는 일이 자기로 말미암도록 하되 오히려 은총이 옮겨질까 두려워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끼리 하고 그에게 이기고자 하는 조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서가 미약하다고 해서 해가 적다고 하지 말고 자치가 은밀하여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소서. 송태조가 말하기를 중문을 환히 열어놓으니 진정 나의 마음과 같구나. 작은 사곡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간사하고 거짓된 것이 한번 싹틈이 마치 사람에게 병이 있으면 먼저 맥에 드러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먼저 얼굴빛에 드러나는 것과 같으니 성색이 이미 기미의 사이에 움직이면 의심이 천리밖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편 무당을 성인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것을 밝다고 하는가? 일월이 만물을 두루 비치면 어떤 물건도 그 형세를 숨기지 못하니 밝음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엎어놓은 동이 속에는 비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를로 하여금 빛을 나누고 밝음을 사역할 그 한 물건에 나아가 그 극한 곳을 비추어 어둠을 깨뜨리고 없애버리게 만들면 일월이 어찌 그 밝음을 크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반드시 수류 주광하여 총명을 감추는 것은 곧 총명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곧 천하에 보는 것을
모아서 눈을 삼고 천하에 듣는 것을 합하여 귀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라야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우는 일이 생기지 않고 여러 백성의 실정에 반드시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렬한 임금은 이와 다르니 한 사람이 듣고 보는 것으로서 우주의 변하는 형태를 다 알려고 하고 한 사람이 방하는 생각으로 억종 인민의 간사한 속임수를 이기고자 합니다. 지혜를 부려서 깊은 것을 찾아내고 밝음을 다하여 미세한 것을 살피고자 하니 잠옷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궤 안에 지나지 않아 문병 밖이 이미 속이는 곳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밝음을 써서 실패하는 것과 밝지 않은 것과는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살펴보니 전하의 지혜는 온갖 사물에 뛰어나고 생각은 만개 두루 미치십니다. 근간에 온갖 법도가 피폐하고 폐이하여 속임과 간사함이 횡행하니 숨어있는 간사함을 밝게 비추어 찾아내고 합리적으로 결단해야 하는데 예지로 살핌이 지나치게 정밀하여 보지 못하고 신성한 결단은 용서함이 적은 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부언을 지적하여 드러나지 않은 정상을 적발하여 모욕을 주어 용서하지 않고 좁은 도량으로 세세한 가운데 정력을 쏟으나 사람을 알아보는 밝으면 도리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갑자기 허여할 수 없으며 재주와 행실을 고사하여도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만 믿고 중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령한 관리들은 뭐가 없이 시키는 대로만 바삐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임금이 기뻐하는 바로서 반드시 현명하고 유독하다고 할 것이며 고든 선비가 항언하여 임금의 결정을 볼필할 뜻이 있는 자는 임금이 미하는 자 바로서 반드시 불추하다고 할 것이니 재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지 못하며 삿된 자와 바른 자가 도취될 것입니다. 국가가 어찌 어지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경에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이니 제이어도 어렵게 여겼다고 하였고 지나치게 명철함에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옛사람도 말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사계절이 번갈아 운행되어 능히 세공을 이루는 것은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이를 세워서 그 사업을 성취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순조롭지 않으며 만화가 어그러지고 진실과 믿음이 서지 않으며 사방의 인심이 떠날 것입니다. 역경에 말하기를 하늘이 도우니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돕는 바는 선한 것이고 사람이 돕는 바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임금에게 있어서 큰 것입니다. 사람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여 임명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언할 때는 반드시 신중히 해야 하고 신중히 발언한 뒤에는 번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믿음성이 있으면 남이 명령을 들을 것이요 임용한 뒤에 믿으면 사람이 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실과 믿음성이 한번 허물어지면 백사가 잘못되고 시이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뭇 아래 사람들이 근심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임금이 힘입어 스스로 굳게 하는 것은 남이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내가 먼저 그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살펴보니 전하께서 몸소 서정의 사물을 살피시어 선수태피하고 사치한 것을 바로잡으며 정밀하게 찾아 죄다 알아내려고 하시니 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하에게 맡기되 전임하지 않고 아래로 그들의 직을 뒤흔들어 놓으며 한 가지 일이라도 상례에 어긋나면 꾸지점과 실책이 뒤따릅니다. 대신을 대하는 점과 이해가 점점 박하여 말이 있으면 문득 거부하시니 부끄러움을 품고 물러납니다. 미세한 일도 그러하니 하물며 큰일이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위아래가 서로 막혀 성의가 믿어지지 않으니 혐의를 막고 피하며 즐겨 직책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존중히 여기고 신하를 믿는 도리는 없어지고 점점 구차한 풍습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으로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원천을 휘저어 놓고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들으니 임금의 말은 곧 명령이니 명이 한번 나오면 천하가 바람에 풀잎이 썰리듯 하고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말할 때는 사리에 비추어 헤아려 보고 여러 사람에게 묻되 반드시 노성한 대신에게 결정하게 한 뒤에 시행하였습니다. 글은 까닭에 의심이 땀처럼 흩어지고 확연함이 금속과 같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번잡한 과목과 호대한 조문이 서로 견제하고 모순되어 갑이 설치는 것을 을이 폐지하며 아침에 발표한 것을 저녁에 고치고는 합니다. 이같이 하고 백성이 믿기를 바라고 있으니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먹는 것을 버릴 수는 있어도 믿음은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천지가 사 없이 자리하고 1월이 밝게 걸려있고 사시가 미덥게 운행된 뒤라야 모든 만물이 다 형통하여 더없이 큰 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것을 본받아 세 가지의 덕을 갖춘 뒤라야 여러 가지 일이 다스려져서 지치의 성세에 이르게 되어 행하는 것은 적어도 교화는 클 것이니 어찌 간략하고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평하고자 하면서 밟지 않으면 천지는 있으나 이룰이 없는 것과 같고 밟고자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룰은 있으나 사시가 없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밟음으로써 공평을 이룩하고 공평함으로써 믿음이 오는 것이라 세 가지는 서로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하늘이 준 아름다움은 있으나 몸소 얻은 공은 없으니 이것은 지혜 있는 자의 과실로서 패단은 그의 고치지 못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병에 비유한다면 강장한 자는 개신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는 일이 많은 것과 같아 의사가 위태하다고 하면 도리어 망령스럽다 합니다. 그러다가 아픔을 깨닫게 되어서는 병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의 병이 피부에 있는 것입니까? 혈맥에 있는 것입니까? 당약과 고약과 침술은 아직 쓸만합니다. 이때를 놓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마침내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병을 숨기고 의사를 기피하는 것을 양생의 도리에서는 위태롭게 여기는 것이며 허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증언을 싫어하는 것은 성인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능히 약을 쓸 줄 알면서 장수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으며 허물이 있을 때에 능히 고칠 수 있다면 성인이 되는 것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삼가 원하거든 전하께서 깊이 살피소서. 수재, 한재, 흉년, 천재와 사물의 이변이 해마다 그치지 않아서 괴이한 소가 태어나고 여름에 우박이 내리는 일이 겹쳐 일어나는 것도 두려워하여 반성하는 뜻을 번번이 빈말로 나타낼 뿐이고 수성하고 회개하는 정성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이 더욱 재해로 징계를 보이어서 크게 임금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이 미미하다고 하여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은사가 졸렬하다고 하여 그 뜻까지 버리지 마소서. 마음을 터놓고 정성된 마음을 열어서 반복하여 굽어 살피신다면 반드시 종사에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상수의 뜻을 보니 매우 나의 병통에 적중한다. 만약 경등이 아니면 나를 경각시키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였다.